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앞서서요, 제 방송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댓글로 많은 상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미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오늘 아침 이르기까지 예고해 드린 대로 송영길이가 지금 이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요, 즉각적으로 송영길 조사 거부를 하고요, 이 로비에서 돌려보낸 것으로 지금 속보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이 기자회견도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련 내용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지금 일단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로비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돌려보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보기에 이제 본 방송 말미쯤에 하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별도 방송을 즉각적으로 편성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여러분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금 NHK가 보도했어요.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번 사랑에 허락한다면 7일과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시다 총리는 바로 어제, 우리 한국 날짜로는 어제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전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방안이 실현이 된다면 셔틀 외교가 탄력을 받을 것이며, 양국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격변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좋은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NHK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는 것도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한 보도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HK 보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가나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7일부터 이틀간 이렇게 밝힌 걸로 보면은 확정적인 것 같고,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지난번에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유엔 총회 때 일본 총리와의 이 회동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한 걸 보면은 이거는 뭐 분명하게 7일 8일이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서 곧바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렇게 해서 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죽창가도를 부르면서 망가뜨려놨던 한일 관계의 셔틀 외교 복원 작업은 드디어 이제 순항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본래요, G7 정상회의 이후에 올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앞당겨진 것은 지금 이제 동북아 정세, 그리고 이제 미중 세력 이 경쟁 차원에서 우리 한국한테 이 외교적인 선수를 일본이 지금 뺏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인식도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미중 간에 이러한 견제적인 구도가 형성될 때 항상 미국은 누가 딱 챙기고 나왔느냐? 일본이 챙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적인 이 실익에 미국 카드가 아주 주요하게 작동을 쭉 수년간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러한 미국의 국제적인 글로벌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미 동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동맹이다, 이러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워싱턴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문제도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경쟁적 이 세력 팽창 구도 그리고 상호 견제, 봉쇄 정책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일본의 입지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과는 상당한 이제 본격적 경쟁 구도가 들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시다 총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국내 정치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미 외교에서까지 일본이 만약에 이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가 국내적인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약한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 즉 국내 정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 국제 관계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 이렇게 앞당겨 방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여러분께 MBC 녹취록 이 태용호 의원과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간의 이 녹취록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왜냐하면은요 어제 이 MBC 녹취록의 핵심을 보면은요 우선 보좌진들이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아니면 유출당한 것으로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는요 태용호 의원의 이 공천 문제가 게재되어 있고 이 공천 문제는 뭐와 연결시키고 있느냐 이준복 수석이요.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공천을 받으려면 한일 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지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발언을 최고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최고위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면 강남갑 재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쪽에 그 녹취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태용 의원이 지금 방금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좌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어 보도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요. 이진복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녹취록에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예 안 했다가 아니에요. 전혀 안 했다. 앞에서는 만난 자리에서 공천 문제나 한일 관계 얘기는 안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렴부에서는요. 정책 중심 의정 활동 잘하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나온 과장 발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용호 의원이 과장해서 보좌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진복 수석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본인이 보좌진들을 채찍하고 안심시키고 또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과장했다 이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이거는요 녹취록 유출 못지않게 이건 상당한 문제가 많다. 왜냐면은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공천 문제라든가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과장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더군다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정무수석의 발언을 과장해서 얘기했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사이에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뭐 억울하겠죠. 유감 표명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공무상 비밀인 내용인데 왜 과장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태용 의원에 대한 우리 보수 일각의 이 지지,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태용 의원이 나름대로 하여튼 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정통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력한 인물인데 이렇게 회의할 때 청와대 관계자, 더군다나 정무수석 최고의 이 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발언을 갖다가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장했다. 이렇게 과장해 놓고서 유출된 것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요, 페북에다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 협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총선 당시 불법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이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이런 비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저의 이 논평의 핵심은 지금 이제 태용 의원의 말을 빌면 이진복 수석을 만난 건 사실인데 거기에서 한일 관계라든가 공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본인이 과장해갖고 이 보좌진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장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진복 수석이 그런 압박을 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의 논평의 핵심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태용 의원 본인이 과장해서 그것도 말이죠. 무슨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의 입지를 높여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좀 보태서 뭐 과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순수하게 본인이 겨우 보좌진들을 좀 안심시켜가면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런 거를 기강을 좀 단단히 하는 차원에서 과장이 섞인 내용이다. 과장은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과장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욕먹는 게 뭡니까? 전부 과장 왜곡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된다. 예, 전 그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이 태용 의원을 지지하고 이 성원을 보내줬던 우리 보수 일각층에서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해가지고요, 뭐 누구든지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실수치고는 너무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한번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MBC 노조 이 성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어제는 KBS의 KBS의 이 편파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MBC 노조가 이 발표한 성명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MBC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이 방미 결과를 얼마나 이 편파적으로 보도했는지. 자, 지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파란 걸로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MBC 라디오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요, 김종배 시선 집중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미디어오늘 기자가 하는 거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 이건 전 정의당 사무총장입니다. 요 두 프로그램에서 이 편파적으로 패널을 출석시킨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빨간 꼭지는요, 2월 25일 경우에는 김종배 시선 집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이 총 3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인데, 4개 중에 딱 2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김종배 시선 집중은 딱 하나만 우리 우파 패널이고, 나머지는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 전부 다 이 민주당 또는 좌파 편향적인 인물들로 방송이 운영이 됐어요. 자, 이 정도로 심각하게 KBS 이 방송이 편향적이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MBC 노조의 성명을 보면은요, 방미 기간 동안에 이 김종배 시선 집중, 신장식 뉴스 하이킹 이 패널들을 분석해 보니까 심각한 편파 방송이다. 그래서요, MBC 3노조가 공정언론 국민연대하고 당시 패널들 그리고 방송인들을 전수 조사해 보니까 김종배 시선 집중에는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이나 방송인이 해당 기간 동안에 2명만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혹은 친야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10명 정도가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은요,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의 해당 기간 2명이 출연했고, 좌파 또는 친야 성향 방송인은 27명이나 출연해서 편파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방미 일정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26일부터 편파 패널의 출연이 심각해졌는데, 김종배 시선 집중의 경우에는요, 26일 날에는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외교부 차관이었던 문재인 때 최종건 연대 교수, 그리고 28일에는 또 최종건 교수가 나와서 이 윤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산업부 통상정책관을 지낸 김영주가 나와서 역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정세현 장관이 27일 날 나와가지고요. 이 또 비판적 시각을 보였고요. 그리고 위기의 한러관계 경제적 여파는 이런 재하의 코너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때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냈던 박종수 가 출연했습니다. 박종수는 우리 국정원 출신인데요. 러시아 공사참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것은 지나친 편파적 패널의 이 섭외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요. 또 이걸로도 만족을 못했는지 28일에는 누가 나왔느냐? 28일에는 신지영 고대 국문학과 교수가 출연해가지고요. 일본 100년 전 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심용한 역시 N교육연구소 소장이 나와서 우리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방미를 폄하하려는 의도적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MBC는요.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 준칙과 사규에서 규정한 공정성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즉각 심의하여 조치를 해라.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심각하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어제 KBS 보도의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전에 MBC는 공정언론 여기에서 분석을 했고 어제 이제 KBS 이 편파방송 분석은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그리고 KBS 방송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상당한 이 비판적 편파 보도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자, 이 정도로요. 이 주진우하고 그다음에 주진우 진행자, 그다음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그다음에 박범계, 그다음에 김준현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비판 일변도의 방송을 한 것으로 어제는 KBS, 그래서요. KBS 라디오, 그 다음에는 MBC는 TV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공정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KBS 보도를 보면은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요, 주진우 진행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낙곰수 여기에 이제 진행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의 경우에는요, 반도체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도체법은 공동성명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박범계는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와 민생이 빠져 있다. 김준영은요, 전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빈잔도 아닌 빈잔이다. 남은 일정 더 기대할 것이 없다. 이 정도로 이 막말성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막말성 비판 일변도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요. 우선 이제 크게 KBS 보도를 보면은 4월 24일에서 28일까지 KBS 1라디오 프로그램 5곳의 출연자 131명이었는데요. 자, 중복 출연자를 포함한 겁니다. 이 중에 80명, 61%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같은 야당 또는 야당 성향 언론인, 그리고 정부 또는 여당 측 인사는 11명, 8% 밖에 되지 않았고요. 40여 명 정도는 지금 이제 중립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뭐 심각한 정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북한이 지금 편파적으로 북한이 말이죠. 이 간첩을 내려보내는데 간첩 활동 양상에 따라서 양상도 달라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 간첩들한테 내려보내는 지령의 형태가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간첩 얘기는 아무래도 바로 이어지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요, 검찰에 조금 전에 출두를 한 이 송영길이가 있는데요. 자, 이 송영길의 기자 이 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10시쯤에서 로비에 도착해서 일단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출입증 교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수사팀 검사를 만나겠다. 전화 통화라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직원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1층에서 열고 입장문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은 지금 이 기자회견 입장문은요.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출석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놨고요. 경찰은 만인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동대 3개 부대를 중앙지검 인근에 배치했고 이날 보수 그다음에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 유튜버 10여 명이 송영길의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보도 내용이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즉 먹사연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먹사연에서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회계장부를 가져갔으니 분석해 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자세히는 안 나오고요.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이 송영길의 이 검찰 출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 검찰 출두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은요. 이건 전형적인 특권 의식의 발로이고 출두 쇼다. 예. 그리고 송영길이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 했는데 스스로 수사 일정을 정하는 범죄 피의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요. 돈봉투 게이트를 이런 얄팍한 출두 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 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끼리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다. 그리고요. 최근 송영길의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파리까지 가서 송영길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도 송영길과 민주당은 사건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지금 송영길의 할 일은 의장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반성하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장도요. 돈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다. 송영길이가 갑자기 자진 출두 카드를 꺼냈는데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하며 법안을 일방 처리하더니 이번에는 일방 출두 기우제를 한다라고 꼬집고 있고요. 자, 자기 마음대로 출두를 통보하는 모습이 검찰에 황제 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닮았고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특권이다. 그리고 이철구 총장도요. 강제 집행 영장 없이 스스로 나가는 건데 송영길이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것은 수사 협조가 아닌 수사 방해가 목적이다. 송영길이는 검찰을 지휘하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에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요. 이 송영길의 자진 출두는 검찰을 압박하면서 언론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란 주장을 하기 위한 정치 쇼이자 향후 구속을 피한 꼼수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독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수사 일정을 통보하는 건 특권 의식을 발로다. 그러면서요.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공범으로 송영길을 적시하고 이정근 녹취록 9,400만 원 이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금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동시 쇼로 검찰을 압박해 아니라 자숙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도리일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송영길이는요, 먹사연 회계 자료 가져갔으니까 분석해 봐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먹사연의 이사진 멤버들을 보면요. 돈봉투 돌린 사람들하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돈 봉투 돌리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나 중국이 많이 되느냐? 우선 이정근이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정근. 자, 이정근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내구가 있고요. 강화평이가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사진 회의할 때 그 회의 사진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먹사연의 이 회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1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후원금으로 들어온 게 한 3억여 원, 거의 뭐 3억 한 5천여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1억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 전당대회 대표 선거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렇게 단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송영길의 보좌관 했던 돈 봉투를 돌리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의 최측근 박용수 보좌관이 결국은 경성 캠프에서도 회계 담당, 먹사연에서도 회계 담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먹사연과 송영길 대표와의 돈 봉투 그리고 돈 살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송영길이 그동안에 이 검찰 입장과의 이 대립된 측면을 보면은요, 4월 25일 날 귀국 직후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되도록 빨리 검찰 출석을 하겠다. 26일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때도 검찰에서는 지금 와도 할 게 없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필요한 때 출석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내일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검찰에서는요, 똑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했어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 자진 출석할 경우 조사 없이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속보가 한 줄씩 뜨고 있습니다. 자, 한 줄씩 뜨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참 이거 참 답답하네요. 예. 이거 뭐 지들 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다는데 도대체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검찰의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특권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뭐 결국은 이제 돌아갔는데, 자, 이렇게 또 한 줄씩 나오고 있는데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뭡니까? 기자회견, 그 입장문을 쭉 읽고 갔는데요. 입장문 내용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요, 자세하게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지금도 뭐 정확하게 다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충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저희 책임이다. 검찰이 마구잡이 수사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먹산에서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회계장부를 가져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올 것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제1야당 현직 전직 대표 외에는 없느냐.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을 검찰 수사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우선 송구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보다 조금 낫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저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게 일면으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이재명식 그리고 민주당식 인권 침해, 탄압 수사, 정치적인 압박 수사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짓 수사, 정치적인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피해자가 송영길이라는 겁니다. 불법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정치적인 탄압 압박 수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이 수사인데 이걸로 민심 위반 현상을 덮을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모양은 문의는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재명식 이런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으로 본인의 이 죄를 갖다가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작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송영길 출두와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후속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